이번에는 달러에 이어서 미국 경제에 관련된 소식들과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역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에 시청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쪽에 계속해서 무게를 더 왔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답글을 직접 달아주시면서 확인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반면에 표면적으로 나오게 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뉴스만 보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냥 믿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 몇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8년도 때 경기 침체가 크게 왔었습니다. 그때 도화선이 됐었던 것이 미국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었죠. 서브프라임이 무엇이냐?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소득층인데다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그때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촉발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모기지가 아니라 자동차 서브프라임 오토론이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며 터져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 때 제로금리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받은 지원금 등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가의 자동차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량 부족, 칩 부족 사태 때문에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오르기도 했었던 그때였었는데, 그때 무리해서 구매를 했었던 사람들 이제는 할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때 돈을 많이 빌려줬었던 회사들,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하나둘씩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런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플로리다 남쪽에 위치한 오프리지 온리라는 자동차 딜러 회사가 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높아져 버린 자동차 가격과 이에 따른 이자율을 탓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판매 시장과 약해진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 수요 등이 시장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동차 오토론에 대한 이자율 차트를 보시면은 팬데믹 때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과거 경기 침체 사태 때만큼 급상승을 한 상황이고, 자동차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특히 앞에서 말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최근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월세나 음식 등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린 상황 속에서 매달마다 $1,000씩 자동차 할부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영상 시간 동안에 종종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그리고 저축률을 보시면 완벽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를 빼앗기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어렵지 않게 자동차가 압류되는 그러한 영상이라든지 혹은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있어야만 대부분의 일자리에 갈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까지 뺏겨가지고 출근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상업부동산 위기도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면 은행 위기는 더욱더 가시화될 것, 이 공포의 도미노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앞으로도 한동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사는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제목은 강력했던 미국 소비자들이 벽에 부딪혔다라는 것인데요. 즉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한계에 달했다라고 최근 블룸버그에서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강력한 노동시장, 강력한 소비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경기가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블룸버그는 마켓 라이브 펄스라는 설문조사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526명 중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미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개인 소비가 2024년 초반에 축소되게 될 것이며 팬데믹 이래 분기별로는 첫 번째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으며 21%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전염병 사태 때 해놨었던 저축이 동나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 상승 등에 따라가지고 그 전인 올해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소비가 줄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매체에 출연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아직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블룸버그의 경제학자인 아나 왕 씨는 올해 말부터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발언을 한 데 반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갈 것이며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인플레를 능가하는 임금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어거지식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개인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식료품 및 월세를 내는데 카드 빚 및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같은 빚을 내서 물건을 사고 있는 서비스들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것이 이 정도로 저축이 되어 있었는데 높은 물가를 감당하게 되면서 이번 분기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대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연준에서도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미국 시민들의 저축이 완전하게 바닥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함께 봤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오토론, 신용카드 빚 증가 및 개인 파산 신청 증가에 이어서 10월 달에 또 어마무시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입니다. 대충 딱 검색만 해보셔도 학자금 상환 유예 끝나면은 연말 쇼핑 시즌 압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채이자 및 세입, 청년층들의 주식시장 및 코인시장 이탈 등등의 우려하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을 적게 쓴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무엇입니까? 바로 서비스 섹터입니다. 서비스 섹터가 소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파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연준 같은 경우는 그때서 금리를 내리게 될 텐데 금리를 내릴 때 미국 증시는 과거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큰 폭으로 떡락을 해버렸었다가 정부가 양적 완화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었죠. 결국 정부가 돈을 풀기 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떡락 나오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그리고 경제와 암호화폐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무사할 거라고 보기가 힘들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암호화폐 시장 하락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사라든지 데이터들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토반꿀, 토마토 반대로 하면 꿀빤다를 시전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항상 상상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디스인플레이션이랑 디플레이션이랑은 틀리죠.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더뎌진다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와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은 당연히 소비가 아작나게 되면서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올해 말 그리고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바이든이 뭘 할지는 모르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뭔가 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시점은 미뤄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참고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도 한번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살아남아 보자. 광고 영상 봐주기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